자, 오늘 1강에 이어서 아시아의 지역 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강입니다. 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관광 지역이기도 하죠. 자,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 반도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말레이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동남아시아는 이쪽에 중국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요. 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냐면요. 자, 인도, 인디아와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에는 11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3국을 인도 차이나 3국이라고 또 불리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면 타이, 자, 태국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타이입니다. 자, 북쪽으로 좀 올라오시면 이제 미얀마, 자, 앙산 수치 여사가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미얀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말레이 반도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싱가포르, 자, 세계적인 아주 물류 중심지죠. 예, 그리고 브루나이가 있네요. 자, 석유 수출로 어마어마하게 또 부자가 된 나라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것도 있고요. 자, 말레이시아는 이제 신흥공업국,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참고로 저 말레이시아는 이쪽도 말레이시아고요. 저 보르네오 섬의 노란색 있죠. 이 북쪽도 말레이시아입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어마어마하게 또 섬이 많습니다. 약 1만 7천 개 정도 되는데요. 자, 이게 인도네시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티모르 섬의 동쪽 보시면 이제 동티모르라고 2002년도에 이제 독립한 나라인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군대 파병을 또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동남아시아는 경제협력기구 아세안이라는 경제협력기구로 묶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관광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많이 들어봤던 곳이죠. 사이판, 보라카이, 앙코르와트, 파타야, 푸켓. 아, 모두가 한 번씩 좀 가보고 싶은 그런 관광지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푸켓하고 발리를 갔다 왔는데요. 아, 이국적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푸켓이나 발리보다는 제주도가 더 가장 아름다운 섬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제주도가 아주 오묘한 섬이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다시 한번 또 느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실 때, 이제 나라는 잘 아는데, 위치를 잘 모르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왔니? 하면, 사이판 갔다 왔어. 사이판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여기 오세아니아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 경계로 해서, 이쪽이 이제 오세아니아고요. 저기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사이판이 있고, 괌이 있고, 이게 오세아니아 쪽이고요. 동남아시아가 아닙니다.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사이판하고 괌은 미국령입니다. 예. 미국령이죠. 미국 땅, 미국 섬이라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특히 또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시는데, 보라카이, 세부. 섬이죠, 섬. 예. 자, 위치에 이렇게 있다는 거. 또 아름다운 섬, 발리, 인도네시아. 빈탄섬 있고요. 또 태국 같은 경우는 파타야, 푸켓. 아주 유명한 데죠. 또, 치앙마이도 있고요. 자, 또 세계 자연유산인,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또 세계 문화유산인 캄보디아의 또 앙코르와트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하튼 여행을 가실 때 이제 나라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먼저 세계지도를 살펴보시고 여행을 가시면 더욱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는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어떤 문화유적, 그리고 따뜻한 기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산업이 많이 또 발전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요. 전 세계 유럽 사람들도 많이 오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실지, 자, 지구본이나 세계지도 찾아보시고요. 신나는 여행을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다음은 남아시아입니다. 자, 남아시아는 인도, 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자, 8개 국가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남아시아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속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 이 히말라야 산맥. 그냥 8,000m 이상 산들이 그냥 즐비하게 높은 산들이, 이게 고봉들이 있는 산맥이 있고요. 또 세계 지붕이라고 하죠. 이쪽 지역을요. 뭐 쿤룬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이쪽을 이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다음 특징은, 자, 남아시아 쪽은 인도 또 인구가 12억 명, 자, 방글라데시는 1억 6천 명, 파키스탄은 2억 명이 있는데요. 인구수도 많고, 특히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인데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 1억 6천 명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또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한 나라였습니다. 같은 나라였는데요. 분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종교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됐죠. 자,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자, 스리랑카는 불교,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됐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또 잘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남아시아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힌두교하고 또 네팔, 여기서 이제 불교가, 힌두교하고 불교가 이제 시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지역 구분 3강을 연속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자리 지구본을 구매하신 분은요, map365.com/스타글로벌로 접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별자리 학습센터가 나옵니다. 자, 동영상 학습센터가 있고요, 스마트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학습센터를 클릭하시면요, 자, 별자리 지구본 사용법, 자, 별자리 이야기, 매뉴얼, 보는 법, 이렇게 퀴즈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별자리 이야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계절별로 이렇게 별자리를 또 분리를 해 놓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봄철 별자리를 클릭하시면요, 이게 봄철에 별자리 명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사자 자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자 자리에 대해서 뭐 학명이라든가 아니면 재밌는 신화가 나옵니다. 자, 이 별자리 동영상이나 스마트 학습센터도 꼭 접속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